이러한 시기에 한 3, 4천만 원 정도 수액 투자를 해버리면 내 네. 아까운 명의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거의 10배 가까이 돈을 더 내야 돼요. 네. 취득세만. 네. 세금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40대 넘어가니까 약간 조급해지잖아요. 예. 그럴 때일수록 맞아요. 오히려 사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주원님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45. 아, 79년생이시네요. 예.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데가 얼마 주고 사셨어요? 4억 4천 주고 샀어요. 괜찮게 사셨네. 대출은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2억 5천 정도? 그리고 지금 이거 외에 투자 지금 하신 건 없으시죠? 부동산은 없고요. 주식하고 이런 쪽에 좀 흩어져 있습니다. 1주택자이신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맞벌이신가요? 아니요, 저 외국. 외국이시고. 예. 월 소득이 한 6, 700 정도 되시고요. 생활비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500만 원 선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정도. 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한 200 정도 예, 되네요. 지출을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투자도 이어가셔야 하고 또 우리 40대 중반이잖아요. 예. 몇 년만 좀 힘을 내봐야죠. 그렇죠? 제가 소득을 좀 늘리는 방향. 그게 더 좋죠. 그건데 그거 예. 플러스 문제가 예. 뭐냐면 네네. 소득을 늘리면 소비까지 늘어나요. 아. 거기는 그대로 눌러온 상태에서 소득만 늘려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따로 조금 저축해둔 돈은 있으세요? 한 2천만 원 정도? 전체적인 고민이 이거를 상급지로 갈 것이냐, 기존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 투자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네, 집에서 네. 지금 많이 이 대출도 좀 있고 네. 또 월 소득이 여기 대출금 많이 갚아야 하니까 네. 투자금이 모이지 않는 상황이고 열심히 살아오신 대한민국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아끼는 금액이라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아내분한테 뭐 요거 더 아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원님이 알아서 아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뭔가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주식에 돈도 좀 흩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게 목적이 없이 즉흥적으로 투자했던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큰 개념이 지금 아예 없고 막 다 흩어져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예. 열심히도 살았는데 뭘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할지 내가 어떤 방향성 이쪽으로 가야 할지 이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작년에 퇴사를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흑수저에 외벌이에 투자를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조금 하면서 조금은 바뀐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만 이 직장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이 직장이 없었으면 제가 그 투자를 해오면서 발전된 삶을 살 수 없었다고 봐요.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근로소득이 주는 이 가치는 투자도 정말 이 인내심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한 대가다 그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근로소득이라고 봐요. 만일 그 근로소득이 없었더라면 투자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내가 투자가 뛰어나다고 해도 네. 왜냐하면 이 투자는 내 실력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때를 잘 만나야 돼요. 네. 근데 그 때가 안 좋은데 네네. 내가 실력만 믿고 내 근로소득을 등한시했다. 투자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열심히 분명히 하시는 분 같은데 이 길을 그대로 힘을 그대로 받쳐 가시고 투자를 이제 어떠한 방향성으로 작게나마 이 길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 번 튀고 횡보하다가 한 번 튀고 이런 식으로 실력도 자산도 이렇게 형성이 돼요. 아파트 네. 가격도 이렇게 오르고 네네. 뭐 어느 순간 주 본업보다 네. 이게 커지는 그런 시기까지는 이걸 훨씬 뛰어넘을 때까지도 이 직장은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벌써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이만큼 중요한 소득이고 정말 값진 소득이지만 네.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의 크기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월급이 올랐지만 이 투자나 뭐 사업소득 같은 게 훨씬 더 커짐이 느껴지잖아요. 투자 공부는 남자로서 필수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충실히 하시면서 현금을 계속 모아가야 돼요. 근데 이 정도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방송, 뭐 유소 방송도 그렇고, 뭐 블로그 글도 그렇고, 뭐 소액투자 막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영희가 3주택 것들은 바로 아파트를 투자로 취득을 하는데 중과가 들어가요. 거의 10배 가까이 돈을 더 내야 돼요. 네. 취득세만. 네. 세금 때문에. 근데 이러한 시기에 한 3, 4천만 원 정도 수액 투자를 해버리면 내 네. 아까운 명의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지방에 소액 투자한다고 치고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근데 내가 수도권에 하나 투자를 하고 싶어서 7, 8억짜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5천만 원 벌었는데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바로 8%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한 7억짜리 살려면 거의 6천만 원을 네. 내는 거예요. 그럼 네. 버는 거 그냥 그대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조금 모아서 네. 똘똘한 걸로 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잘하고 한 단계 밟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하나는 통찰력,
실력,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금, 자본금. 우리 주원님 둘 다 부족하잖아요. 이 둘 다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이 오히려 그냥 나아요. 둘 다 부족할 때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네. 통찰력은 없는데 투자금 많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통찰력도 없고 투자금도 없다. 네. 이게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이 실력은 단기간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실력도 마찬가지 계단식으로 느는 것 같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성장했구나 이렇게 늘어가거든요. 근데 투자금도 마찬가지. 투자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가야죠. 네. 그러면 향후 한 뭐 6개월 됐건 1년이 됐건 내 실력도 어느 정도 공부를 지속하면서 키워나가고 네. 그 기간 동안 내 자본금도 지금 어차피 없으니까 네. 이 또 모아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1년, 2년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시장을 계속 봐가면서 내 실력도 모아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이때 기회가 서울이 됐건 지방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네. 내 본업에 당연히 충실해야 하는 거고 이 내 통찰력을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지금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책만 좀. 네, 예. 잘하셨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실력은 혼자 가는 거는 방향을 잘못 틀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강의를 듣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강의만 너무 오래 들으면 안 좋다고 봐요, 저는. 네. 강의도 어느 정도 딱 들을 만큼만 듣고 네. 결국 핵심은 네. 투자자로서 자립하는 게 핵심이에요.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기본을 좀 탄탄할 수 있는 이런 강의를 조금 들으시고 네. 그 방향대로 쭉 나가시면 돼요. 저희가 40대, 50대만을 위한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의 목표는 이 강의를 최대한 심플하고 쉽게 강의를 위한 강의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게 아닌 심플하게 딱 3단계에서 끝내려고 해요. 5월 정도에 런칭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3월이면 벌 2달 넘게 남았잖아요. 네. 네. 그 시간 동안 우리 주원님 뭘 하시냐면은 네. 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실 어플, 부동산 어플들이 있어요. 네. 지도와 함께 보는 네. 이걸로 그냥 지리를 익히세요. 그것도 어디? 웬만하면 서울, 네. 강남 서쪽 송파, 용산은 좀 제외하죠. 이제 우리 투자금 네. 범위 완전 벗어나 버리니까. 네. 그런데 왜 위주로 그냥 지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지도를 네. 보면서 지리만 좀 익혀주세요. 계속. 네. 그래야 강의를 들을 때 팍팍 꽂혀요. 네. 지리를 모르면 아무리 내가 다른 통찰력이 있어도 머리에서 안 그려지잖아요. 그냥 이걸 1시간 또 하루에 본다고 생각하세요. 예. 내가 오늘은 서울을 이렇게 5개로 분류하면 서부권, 서남권,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나뉘니까 네. 내가 며칠 오늘 일주일 동안은 서울 동부권에 있는 지역들을 무슨 구 있는지 살펴보고 네. 싹 한번 지도를 보겠어. 네. 이런 마음으로 외우지 말고 네.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부동산은. 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실력 통찰력도 이제 길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은 직장생활에서 정중앙으로 달려가시고 네. 통찰력과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은 단기간 목표로 매월 저축 금액을 조금 늘려서 네. 1년 목표는 저축 네. 3천만 원. 두 번째는 내 업에 더 충실하기. 세 번째는 이제 막 시작한 투자 얘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 이전까지는 이렇게 좀 지도를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머릿속에 빨리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만둬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주식도 그렇고 막 이렇게 급한 투자가 계속 이렇게 돼갖고 돈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작년인가 한번 이제 3년 계획을 세워갖고 뭘 해봐야지 했는데 또 막상 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거든요. 뭐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되게 40대 올라가니까 넘어가니까 약간 조급해지잖아요. 예. 그럴 때일수록 맞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마음속은 100층짜리 건물을 세우고 싶잖아요. 100층짜리 건물에 맞는 기초를 만들고 나서 건물을 쌓기 시작해야 하는데 단독주택만한 그냥 기초만 쌓고 100층짜리 건물을 쌓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2, 3층 올라가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기초를 쌓는 기간을 제가 보기에는 1, 2년도 필요 없어요. 내가 루틴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네. 한 3개월,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아. 그 뒤로는 혼자 투자자로서 자립을 하셔야 돼요. 네. 결국 투자자로서 자립이 목표가 돼야 돼요. 네네. 저렇게 남한테 의지하면서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 통찰력을 안 믿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한 거는 다 안 됐어요. 이게 맞는 그런 것 같아요. 네네.